미래이 베네스 가져왔어? 네? 베네스? 안 터졌어. 왜? 오늘 검사할 건데. 저기치 고친 거. 고친 거 있으면 번호 얘기해 줘. 여기서? 연습 문제 75번에 m은 1보다 큰 하나 같다. 그치? 그냥 원래 질문 문제. (71초까지) 있어 없으시면 73초까지 없으면 전에 했던 거 안 된 거 질문 받는 거야. 80초까지 했는데 안 된 것도 증명 83초까지 증명 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줘. 해줄게. 없어. 증명 해줬으면 좋겠는데 98, 99에서 어? 100번 90 아니 99까지 맞는데 100번 100번 1번 나 1번 포인트 A의 제곱 이거 있나? 이게 잘 보면은 1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거 공식을 알고 있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이걸 알고 있잖아.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잘 보니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뭐가? 이거 C가 1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그러면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1 대신에 1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0보다 큰 같다니까 이게 0보다 큰 같고 0보다 큰 같고 0보다 큰 같으니까 이거 증명되는 거고. 그러면은 등호는 A는 B, B는 1, 1은 A 이렇게 될 때니까 등호는 성립할 때가 A는 B는 1일 때다 이렇게 써요. C 대신에 1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88, 89 90일까지 질문 8번 제곱이 A고
4가 26이다. 이거는 그러면은 제곱의 합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있으면 여기 앞에 뭐가 있잖아. 3x 더하기 2y가 제곱되고 3하고 2가 있어야 되지. 3의 제곱 2의 제곱. 9에다가 14니까 13. 근데 이거 집어넣고 여기다가 13a가 되지. 제곱이니까 3x 플러스 2y가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루트 13a부터 13a까지 최대하고 최소. 그럼 차면 그러면 2루트 이게 얼마? 16이니까 a는 13. 91, 92.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이니까 이렇게 대각선을 연결하면 되지. 여기를 a, b라고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피타고라스. 내가 구해야 되는 둘레의 길이는 2a 더하기 2b 이렇게. 이거 근데 산술계를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제곱의 합이고 이게 나왔으니까 제곱의 합 나오면 뭘 먼저 쓰라고 했어? 이 코시를 먼저 쓰라고 했잖아. 이거 맞출 수가 있어. 이렇게 되나? 그럼 2니까 여기 2제곱 이렇게 하는 게 빠르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얼마? 4, 4, 8에다가 곱하기 16. 이게 근데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 통째로의 최대치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지. 아까 한 거랑 똑같잖아. 그러면은 2a 더하기 2b가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루트 16 곱하기 8부터 루트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양수여서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고 길이니까 0보다 커야 돼요. 앞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4루트 8루트인가? 8루트인가?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사술기하보다는 이걸 쓰는 게 나아. 연수 문제. 그 30까지 76번. 이거에 최소가 이게 힌트라고 했지. 여기 잘 보면 이게 들어가 있지. 그럼 얘를 제곱하면 x의 제곱이 9보다 크다잖아. 그럼 이게 아니라 요걸 쓰자는 얘기네. x의 제곱 이 양수 조건 여기 있으니까 양수 조건 이게 있으면 요를 산술계를 쓸 수 있는지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돼? 빼기 9를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냥 더하기 9를 해주면 되고 요거 두 개를 산술계를 쓰면 루트에 곱하기 49가 되죠. 거기다 9 더해주면 됩니다. 13 플러스 9니까 23. 이걸로 이렇게 요거 보고 만들면 요거
그다음에 93쪽에 80번 볼게. 80번하고 81번. 잠깐 볼게요. 이건 이제 곱해서 곱이 일정하거나 합이 일정한 경우가 아닌데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전개하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 두 개 먼저 전개하면 2분의 C 플러스 이 두 개 약분되니까 뭐가 돼? A분의 EC가 되나? 이렇게 하면 요거에다가 다시 이렇게 쓰는 거지. 요거랑 요거랑 하면 1 더하기 2C분의 A가 되고, 요거랑 요거랑 하면 B분의 C, C가 약분되네. 2B분의 A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A분의 2B, 이렇게 하면은 A랑 2랑 약분되니까 C분의 B, 이렇게 하면은 A분의 2C, 이렇게 하면 얼마야? 1인가? 그러면 숫자는 2가 있고, 이거 보면은 2C분의 A 더하기 이게 있지. A분의 C에서 이게 역수가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B분의 C 더하기 C분의 B 이렇게 되어있지. 더하기 2B분의 A 더하기 A분의 2B 이렇게 되어있지. 더하기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다가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데 곱하면 1이니까 산술기하를 3번 써야 돼. 조심해야 되는 게 산술기하를 하나의 식에서 여러 번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따로따로 사용하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할 조건을 판단해야 돼. 네? 모순이 없어야 돼, 서로. 이게 이제 출제가 되는 포인트거든. 이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시험을 하나 해볼게.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도 역성계니까 산술기가 쓰면 여기가 2가 되고, 이것도 2가 되지. 그러면 최소값이 2 더하기 2일 때 4가 되냐? 이게 아니더라고. 왜 그러냐면 는 얘가 2가 될 때니까 등호 성립할 때는 A분의 B는 B분의 A여서 A제곱이랑 B제곱이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거든. 얘는 얘가 는 2가 되려면 2A분의 B랑 B분의 2A가 같아야 돼서 얘는 4A제곱일 때 B제곱이 등호가 성립해. 맞아? 는 2 하니까 는 4라고 최소값을 쓰는데 는 2가 동시에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맞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는 2에서 는 4가 돼서 이게 최소값이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얘가 는 2가 될 때는 이런 관계가 만족하고, 얘가 는 2가 될 때는
이런 관계가 만족하니까 이 서로 모순이 생겨서 동시가 될 수 없다고. 그럼 4가 최소값이 아니란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중요해. 그래서 내가 저 문제도 해수기를 3번 써야 될 것 같은데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 모순이 안 생기면 3번 써서 답이 나오고 모순이 생기면 3번 써서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써볼게. 이거는 크거나 같다. 일단 써보면 요거 2개 하면 2 루트 1이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돼. 8이 나와야 돼. 그럼 첫 번째는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 20분의 a는 a분의 c여서 a제곱은 4c제곱이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고, 두 번째는 b분의 c랑 c분의 b랑 같아야 되니까 b제곱이 c제곱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되니까 뭐가 돼야 돼? a제곱은 4b제곱 이렇게 돼야 된다. 모순이 생겼어. a제곱은 4b제곱이랑 같고 4c제곱이랑 같다고 놓으면 b제곱과 c제곱 같게 되지. 동시에 다 등호가 성립한다고. 그래서 저거는 8이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이걸 확인하고 등호 성립 조건을 확인하고 여러 번 사용해야 된다. 성립한다는 얘기지. 이거 중요해. 그 다음에 82번도 또 앞에서 안 나온 건데 개념 호시 주괄수 3개짜리야. a제곱 더하기 이게 아마 세미에 나올걸. 똑같아. 순서는 앞에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3개짜리까지 알아야 돼. 전체적으로. 그러면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a분의 x, b분의 y, c분의 z. 그럼 이거 쓰는 거예요. 그러면 82번.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그러면은 제곱의 합 3개짜리. 이 뒤에 걸 먼저 써보면 돼. 그러면 1, 2, 3이니까 1제곱, 2제곱 이렇게 쓰면 돼. 센. 이 질문입니다. 이 친구 318번 5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 324번에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329번에 루트 2, 337번에 8,
347번에 2번 358번에 4 채연이 숙제 다 못했어? 지우는 다 했나? 지우 못 받았어? 너네 공부 제대로 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응? 좀 제대로 하고 있나? 못하는 사람 나와서 하고 가야지. 그리고 채연이 자는 시간이 아니야. 왜 자? 고치는 시간에. 고치고 개념 테스트 하겠어. 응? 개념 테스트 준비하고 고치는 시간인데 자꾸 얘기하고 지훈이 늦게 와가지고 혼나면서 진짜? 책 덮어줘. 개념 테스트 할 거야. 통과 안 되면 연장된다 계속. 민지, 집합의 표현 방법 중에 조건제시법은 뭐야? 조건제시법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표현하는 걸 조건제시법으로? 모르겠어? 어? 어. 그렇지. 정답이야. 바 앞에다 원수의 꼴을 쓰고 꼴에 대한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조건제시법이라고 하지. 앞에 문자가 오는 게 아니야. 그렇게 기억하면 안 돼, 책처럼. 치우. 문제 1점. 원선화법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세 가지 뭐야? 혼돈을보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겹치는 거는 저걸 아닙니다. 겹치는 거 아니고 낑뜨는 거? 반복되는 거? 참 아니구나. 또 두 가지 더 있어. 같은 원선은 중복하여 쓰지 않는다. 또 엄마 땡 마이너스 1점. 믿음 부분집합의 성질 성질 뭐야?
몰라? 마이너스 10점. 태연이 집합 A가 집합 B에 속하지 않는다 이 뜻이 뭐예요? 질문 대물이면 땡겨. 집합 A가 집합 B에 속하지 않는다. 여기 정답이야. 그러면 서로 같다는 게 무슨 의미야? 지현이 서로 같다. 집합이 서로 같다. B에 있다? 땡. 2대 1점이야. 하나 맞추면 하나 틀렸어. 서로 같은 집합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서로 같은 집합. 책에 나온 대로 설명해도 되고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설명해도 되고 아는 사람 있으면 그건 뜻이 아니야. 같지 않아도 빼면 공집합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A가 1번 되고 B가 1번. 정답이야. 그 책에 나온 표현. 그러면 지우 그 포함된다는 뜻이 무슨 뜻이야? 그 A의 원소가 B의 집합 안에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다? 그냥 원소가 들어가 있으면 돼? 그 조건 안에 알맞게 들어가. 알맞게? 알맞게? 민지, 포함되어 있다가 무슨 뜻이야? 부분 집합의 뜻. A의 원소가 똑같은 얘기잖아 지금. 땡. 전부 1대 1점이지. 믿음이만 안 들었지. 두개 틀리면 탈락이 나는데. 믿음이 진부분 집합이 뭐야? 진부분 집합. 끝. 몰라? 표현이 진부분 집합의 뜻과 표현. 뜻이 뭐고 표현 어떻게 했어? 책에서. 자기 자신을 전체 자기 자신을. 책이 그렇게 안 나왔는데. 민지 알아 혹시? 책을 안 읽는 거야, 시연아 너. 읽었어? 책이 그렇게 안 나왔는데. 자기 자신을 뺀 이렇게 안 나왔는데. 자기 자신을 제외하는. 그 뜻, 그거 말고 뜻. 그 설명에 나와 있는 표현이야. 아, 최현이 여기를 나한테 안 들었지? 처음에 첫 시간 영상 보지 않았었는데. 민지, 신부분 집합 끝. 최현이가 한 얘기가 맞는데 책에 그렇게 안 나왔다고. 책에 설명이 그렇게 나왔지 원래 뜻은 그게 아니라고. 그 원래 뜻을 알아야지 그거를 기호로 표현할 수 있어. 기호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우리들 다 남아있네. 테스트 안 하니까 잘 안 읽지.
지우 알아 혹시? 자기 자신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자꾸 너 해설하지 말고 책에 나온 표현을 자꾸 뭐 어디가 해설하고 있어. 완벽하네. 책에 뭐라고 나왔냐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지만 서로 같지 않을 때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야지 진부 집합으로 표현을 속하지만 같지 않을 때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이거는 이제 해설하니까 여기 옆에다가 자기 자신이 아닌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처럼 이렇게 뜻을 알아. 뜻을 이거 해설을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알아.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이거 책을 읽어야 된다니까 이게 아니구나. 자, 패자부활전 하겠어. 아침에는 한 명만 통과, 나머지 다 연장. 오늘 퀴즈 대회. 해볼 사람 혹시? 틀려도 본전이야. 어차피 나와야 되는데. 해볼 사람 없어? 언제? 못 나오면 내일 일찍 와. 내일 오늘 못 나오면 내일 12시 출석이야. 아니 그럼 이따 갔다가 저녁에 와. 오늘 안 돼. 못 나오는 거 안 돼. 못 나오면 엄마한테 문자 간다. 응? 자습받고 남아야 되는데 학원 룰이 있어. 남아야 되는데 못 나오면 자습 120분 받으면 돼. 엄마한테 문자 갈 거야. 개념 테스트 개념 공부 안 해가지고 남아야 되는데 못 나가. 빼지 말고 학원을. 그래? 좋은 생각이야. 아니 이거 맞추면 됐는데 이 문제? 해볼 사람 없어? 해봐? A 빼기 B가 40합인데 요거랑 같은 표현이 4가지가 있어. 4개 중에 2개만 얘기하면 통과. A 빼기 B. A 합 B에서 뭘 빼면 돼? 전체를 빼? 땡. A 마이너스 B랑 같은 표현. 어? 아 채연이? 채연이 할 거고 네가 다 얘기해. 질문 공개됐잖아. 이렇게 해볼래? 4개 다 준비된 거 여기 있어. 민지. A 합 B에서 뭘 빼면 돼? 아주 확실히 얘기해. 4가지 있어, 4가지. 그런 거 쉬워. 땡. 들어가. 지금 할 거야? 2개밖에 모르겠어요. 안 돼, 이제. 그 다음 사람은 4개 다 해. 그냥 더 많이 해야 된다니까, 너네. 대충 4개 다 해야 돼, 이제. 자, 3분 줄게. 3분 뒤에 진도 나갈 거야. 걔네부터 검사하겠어. 아, 검사해야 되네.
마지막 거 모르겠지? 기억이 안 나지? 그림으로 그거 안 돼. 이 마지막 거. 없어? 응? 썼어? 첫 번째. 정답. 교집합 뺀 거 마지막은? 그거는 인정이 안 되고. 그 단어는 이 드모로만 쓰는 단어는 아니야. 그 앞에 나온 단어. 여러 번 읽어봤으면 생각이 나야 돼. 한 번 보고 한두 번 보니까 잘 안 쓰는 거야, 맨 마지막 거는. 그러니까 내게 다 얘기하는 거는 너네가 책을 읽었는지 알겠는지 물어보는 거야, 지금. 네 번째 잘 안 나와서 너네가 기억을 못 한다고. 읽은 사람만 기억할 수 있으니까. 오비? 민지 걔는 나 썼어? 그것도 검사기 있구나. 이 설명서 다 써야 돼. 뭐 설명을 썼다 안 썼다 그랬는데. 앞에 밑에 설명이랑 이번에 미니상 이런 거 다 쓰고 공부해야 돼. 박스리형만 썼구나. 이거 다 올려 적었네. 오늘 알려준 것도 다 적어야 돼. 3개짜리랑 수업시간 얘기해준 거. 아니 이렇게 간단하게 적으면 공부 아닐 것 같은데. 이거 다 채워와. 고충학습이랑 증명이랑 2019년. 사람도 이거만 알면 땡이야? 지금 두 개 알면 마스터가 돼? 아, 다 적어야지. 그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 그림도. 이제 거의 그냥 책당 한번 설탕 먹고 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음에 검사할 때 다 확인한다. 앞에도 다시 내릴 때 다 채워야 돼. 찾았어? 어. 맞는데 그거 선생님 그거 원하는 게 아니다니까. 책을 읽은 사람이 알 수 있는 마지막 네 번째. 니들 개념 노트. 못 가졌으면 뭐 자습 받아 임마. 이거 가져서 확인받아. 근데 그걸 새로 노트 잃어버렸다 새로 받아서 날짜를 제가 못 썼어요. 단어는 써야지. 네. 글씨는 참 잘 쓰네. 너네 그림도 좀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거 다 적어야 되는데 다 그냥 안 되겠고 다 적으라고 해야 되겠고. 치면 또 이건 또 썼네. 이것도 증명을 또 썼네 지금. 좋아, 인정. 증명이나 이런 거 다 노트에 작성하면서 공부해야 돼. 응? 이제 그런 거 결과만 공식만 적어오면 정리에 별 의미가 없잖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수업 시간에 한 것도 지우도 적어야 돼. 네. 그 집에 가서. 시간이 그냥 썼어? 형이 포기해도 너무 모르겠지. 이거 써놨네 채연이. 이거 맞아. 선생님, 어. 저 한 번만 해봐도 돼요? 오 좋아. 잠시만 했다. 잠시만요. 잘못된 거 같아. 어. 했었잖아. 이거 증명이랑 산술계랑 부등식 증명도 써야 돼. 절대값 증명. 에이 채연이 그냥 글씨 날라가는 거야. 뭐 바쁜 일 있었어? 이거 쫓아갔나? 이렇게 글씨 가다가 점점 날라가는데 글씨가? 민재한테 왜? 네, 찾았어? 이런 것도 돼요. A 합집합 B에서 A 교비를 차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B의 연집합을 그 집합해서 해도 돼요. 아 그런 거 아니겠지 당연히. 몰라 탈락이야 다. 기능 테스트 탈락 연장. 오늘 수업 끝나고 연장되겠어 1시간. 그래서 문제 언제 올 거야? 7시 반? 맨날 8시 온다고? 그래. 응? 학원? 나도 집에 가야 돼. 너네 기분이 어떠냐? 선생님 집에 가야 된다니까 나도. 응? 끝나고 올 거야? 아이고 확실히 얘기해. 확실히 얘기해. 믿음이도 3시까지 되지? 3시에 나가야 된다는 거. 3시 몇 분? 3시 20분? 가만히 있어? 응 갔다 와. 그거 하고 끝나고 하고. 오늘 10시까지야. 8시 온다잖아. 7시 반 끝나. 10시가? 내일 와 그러면. 내일 12시부터 아니 내일 10시부터. 처음부터 오늘 배운 데까지야. 오늘 이 레스 배치 함수 지금 하고 할 거야? 내일 일찍 올게요. 내일 너 저녁에 수업 있는데 일찍 와서 하루 종일 학원에 쓰려고? 저 어차피 근데 내일 아침에는 병원 가야 돼서 그래서 아침에는 못 와요. 아침에 나도 자야 돼. 그렇지. 채연이 언제 온다? 내일 몇 시에 올 거야? 채연이야 채연이야. 채연 몇 시? 12시? 개념 테스트. 그 다음에 지우는? 저 내일 3시에 알겠어. 통과 안 되면 되게 연장된다 1시간씩 스타트해서
민지는 오늘 7시 반? 아니 8시? 민지민은 한 번 하고 할까요? 아니면 내일 올까요? 저 3시까지 가야 돼서. 그리고 간다고? 몇 시로 가야 돼? 근데 원래 이렇게 근데 하면 안 돼. 내일 온 사람 다 자습받아야 돼. 민지 그래서 밤에 오는 거 아니야. 내일 온 사람들 자습 포인트 추가되겠어. 이제 빨리 시간 정해. 아니 2시까지. 내일? 네. 알겠어. 내일은? 통과되면 가면 돼. 통과 잘안 됐거든. 방금 물어본 것처럼 이런 거 기억해야 돼. 이거 마지막 게 이거야, 지금. 시간이 남은 게. 아, 그래서 있어? 네. 이게 이렇게 되니까 아니, 여기서 온 거야, 여기서. 책 본 사람만 알 수 있다니까, 이거는. 책을 여러 번 읽어본 사람만 알 수 있어. 다른 것들은 문제에서 많이 사용해서 알고 있지. 대응. 너네 내일 온 사람들은 시간 맞춰서 안 오면 테스트 못 본다. 선생님 수업 중간에 쉬는 시간, 저 정학 타임이 쉬는 시간이어서 저때 안 오면 1시간 기다려야 돼. 와서 1시간 공부하고 볼 사람은 그렇게 하고. 12시 아니면 1시에 가야 12시 만약에 한 10분, 15분 애매하게 오면 1시에 볼 수 있어. 아니 2시 거면 처음부터 1시에 왔잖아. 아, 그래? 그거는 뭐, 시간은 많지. 사인이랑 뭐. 그래? 하나에 대응. 무슨 일이야? 포인트. 원래 120분인데 선생님 60분만 준 거야. 원래 120분이야. 그거 당일날 하고 가야 되는데 공부를 해오라는 소리야. 공부 미리 해왔어야지. 그리고 간단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가려면은 통과를 하면 되지. 안 그럼 맞잖아. 자, 대응이 뭐냐면 A랑 B랑 이렇게 짝을 지어놓는 게 대응이라고 해. 대응. 어떤 X의 집합의 원소 하나랑 Y의 집합의 하나랑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A랑 B랑 이렇게 매칭하는 걸 대응이라고 하는데, 대응 중에 함수라는 게 있어. 함수는 이제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중학교 때 집합 개념을 안 배워서 여기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X라는 애가 들어가서 F라는 규칙에 의해서 뭐가 나와? fx가 나오는데 fx 이걸 뭐라고 한다고?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야. 함수값. 그리고 함수값을 y랑 대응시켜 놓은 거, 이거를 함수라고 한다. 중학교 개념으로.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거를 집합으로 표현해.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있을 때 여기에 있는 x라는 원소를 f라는 규칙에 의해서 나온 결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x가 fx라는 결과를 얻었을 때 들어가서 이거를 y에다가 대응시키겠다, 이게 함수야. 이건 연산이고요. 연산. x를 f라는 규칙에서 연산한 다음에 그 연산 결과를 y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랑 대응시키는 거, 이걸 함수라고 한다.
이 중간에 이게 있는데 책에서 이제 여기다 이거 쓰는 거지. x에다가 이렇게 해서 fx 그러니까 y에 있는 원소 중에 fx랑 같은 것을 개형시키겠다 이런 뜻이라고. 의미가 이런 의미야. 함수의 의미가. 알겠어? 함수가 되기 위한 규칙이 있어. 규칙이. 이렇게 되면 다 함수가 되는 건 아니고. 책 볼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책에 있는 표현을 그래서 아까 선생님 그랬지. 그때 보면서 책에 뭐라고 나왔냐고. 그 책에 있는 표현을 먼저 정확히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어식으로 하면 의역을 하는 거야. 의미를 판단하는 거야. 일단 책에 있는 표현을 정확히 알아야 돼. 대응을 읽어보고 2번에 보면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여기다가 끊어주죠.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그게 무슨 말이냐? 96쪽이야. 쌤 제가 책이 없어요. 어? 뭐? 갑자기?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선생님 못해가지고. 뭐지? 여기다가 좀 쓰는 이게 의미가 중요한데 그때 x를 뭐라고 하냐면 뒤에 나오는데 이걸 정의역이라고 하고 y를 공역이라고 해. 이거 뒷단어에 나와 이거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을 지금 해설하는 거야. 이렇게 1, 2, 3이 있고 여기가 A, B, C, D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직 하나씩 대응했네. Y 기준이야. Y가 오직 하나씩 X에 그러면은 이게 아닌 걸 생각해보면 뭐가 안 되는 건지 알겠지? X가 여기 하나가 대응됐는데 X가 또 이렇게 대응하고 있어. 그러면은 Y의 원소가 오직 하나가 아니라 X에 Y가 두 개씩 대응되고 있지. 이런 거 함수가 안 된다는 얘기야. 함수의 정의에 맞지 않다. 뭐 때문에? 요거 때문에 함수의 정의에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대응은 했는데 얘가 대응을 안 했어. 이렇게 돼 있으면 얘도 함수가 안 되는데 왜 안 되냐면 x의 원소에 y가 하나씩 있어야 돼. 그러면 얘는 x의 원소인데 y랑 대응을 했어 안 했어? 안 했다. 이것도 함수가 안 된다. 그래서 3이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이유는 뭐냐면 대응을 못해서고 얘는 1이 A, B 두 개에 대응해서 x 하나가 y 두 개에 대응해서 함수가 안 된다. 이렇게 이유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함수가 안 되고 이렇게 x가 화살표로 그래서 한 번씩만 쏘면 함수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두 개 쏘거나 쏘지 못하면 함수가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할게. 저 표현 기억해야 돼.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한다. 그 동그라미 2번에 별표하고 이런 거 다 개노트에 적어와야 돼. 빠진 사람들은 수업 듣고 중요하다고 했던 거 다 추가해와. 다음 주에도 검사할 거야. 2시라면 연장 타임 가겠어. x의 각 원소에라는 말은 뭐라고 돼 있어? x의 원소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있죠. 그게 이 말이지. 빠진 게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y의 원소가 하나씩이란 말은 x의 원소 하나에 y의 원소가 두 개 이상 대응해서는 안 된다. 두 개 이상 대응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거지. 두 개 이상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림 확인하고
거기서 한 3번에 나와있지. 용어는 이렇게 얘를 뭐라고 한다고? 얘를 정의역. 그래서 x에서 y로 대응할 때 여기 있는 원소를 정의역이라고 해. 정의역.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대응할 거 아니야. fx. 이 y를 뭐라고 하냐면 y를 공역이라고 하고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거를 치역이라고 해. 치역. 그래서 치역과 공역이 다른 거야. 그럼 치역은 뭐냐면 조건 제시법 쓰면 아까 민지가 뭐라 했어? 꼴이 나와야 돼. 꼴. 어떤 꼴이냐면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들, 이게 꼴이겠지. 대응을 하는 거니까. x는 정의역의 원소고, 야, 말을 쓸까?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F라는 규칙에 의해서 연산한 결과를 원소로 갖는다. 왜? 그 결과를 Y에서 찾아서 대응시킨다고 했지? 그래서 그걸 치역이라고 한다. 치역의 조제시법 해야 되고. 됐나? 나머지는 읽어보고. 동그라미 1번 박스 밑에 조그마한 것이 정의역은 함수 f가 정의되는 실수 x의 값 전체 집합으로 공역은 모든 실수 전체 집합으로 생각한다. 다른 말이 없으면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집합에 대한 걸로 해석을 하겠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공역 안에 치역에 속한다 체크하고, 그 다음 서로 같은 함수. 그 정역 같은 함수는 뭐냐면 정역이 같고 그 다음에 뭐 치역이 아니야. 이거 조심해야 되는 공역이 같아야 돼. 동일하고 이게 전제 조건이야. 대응 관계가 같아야 돼. 대응 관계. 이 대응관계 갖다가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fx랑 gx, 이건 뜻은 x의 같은 x의 연산 결과가 같다. 연산 결과가 같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비교해야 되는 게 뭐냐면 fx1하고 gx2는 요거 의미는 x1이 x2랑 다른데 연산의 결과가 동일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다른 x가 들어갔는데 결과가 똑같이 나왔다 이런 얘기야. 얘는 같은 x가 들어갔을 때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고. 알겠어 이거? 차이? 1, 2니까 다 따로따로 다른 x가 들어갔는데 같아진다 이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 2차 함수 배웠으니까 이렇게 있어. 이렇게 x축으로 지나가고, 그러면은 y는 히든 포인트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이게 x1 f에다가 집어넣은 y 값이랑 x2 g에다 집어넣은 x2랑 이렇게 y 값이 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의미가 시험에 나와. 이게 나왔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서로 같은 함수에서 이거 의미는 같은 x가 들어가서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떤 의미냐면 이 교점을 의미해. 교점. x를 집어넣으면 여기서도 2점이 되고 여기서도 2점이 되니까 얘는 교점을 의미해. 2차 함수에서 배웠지. 엄청 잘해. 중학교 때 배웠잖아. 3학년 때. 이렇게 대응 관계가 같다. 같은 x를 넣었을 때 연산의 결과가 같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 그게 이제 2번에 나와 있는 거야. 정의역 모두 원소 x에 대하여 fx랑 gx랑 같다.
5분만 쉬었다가 그래도 되겠죠. 술 마시냐? 굉장히 편해요. 부자는 뭐 없을 텐데. 아마 그거 몰라. 그거 나 방금 휴대폰 꺼냈어. 응? 학교 가고 싶어. 학교 가고 싶냐고? 응.
윈도우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책 볼게 책. 책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두 번째 줄에 집합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 x, fx 그게 뭐야 원소의 꼴인데 그럼 그래프는 뭘 얘기하냐면 x랑 fx의 순서쌍을 그래프라고 한다. 순서쌍을 원소로 갖는 집합 그걸 그래프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 풀 때 항상 뭐라고 해? 그래프는 점을 해석하는 거라고 하잖아. 지금 이거 보냈어. 뭐예요? 파일. 핸드폰 보내. 그래프는 점을 해석하는 거야. 점. 왜? 그래프의 정의가 대응관계를 순서쌍으로 만들어서 집합으로 묶어놓은 거야. 그거를 그래프를 평면 좌표에다 찍으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지. 이거 하나를 x, fx라고 순서쌍으로 놓고 얘를 x좌표, 얘를 y좌표라고 보겠다. 그걸 좌표 표면에 나타낸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린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프는 순서쌍의 집합이다.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 알겠어? 그래서 그래프가 나오면 이 점들의 좌표를 해석하는 거야. 그래프는 위치관계를 판단하는 거, 뭐 교점을 구하는 거 이런 걸 다 점을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 위에 있는 점 그렇게 이해해야 돼. 그래서 5번에 보면은 첫 번째 줄에 정의역 x의 원소 x와 2에 대응하는 함수값 fx의 순서쌍의 뭐 전체 집합 의 전체의 집합 이렇게 돼 있지. 그 그래프라고 한다고. 알겠어? 뜻이 중요해. 개념 테스트 볼 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좀 듣고 있는데.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 이거 봐봐. 이렇게 돼 있으면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있어. 그러면은 x가 1인데 1 하나에 대응하는 순서쌍이 2개 있지. 그럼 이런 상태지. 이런 건 함수가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3일 때 함수가 없고 점이 없고 점이 비어 있어. 순서쌍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점이 찍혀야 되는데 안 찍히고 이게 비어 있다고. 그러면 뭐야? 3이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거야. 맞아? 3이 있어야 되는 대응 이거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제 문제로 출제될 때는 밑에 거는 잘 안 나오고 위에 게 나오지. 위에 게 2개씩 대응되는지 1개씩 대응되는지.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니까 x 하나에 y 하나가 된다. 지금 선생님이 뭐 하고 있냐면 x축에 이렇게 수진 직선을 그어보면 y가 하나 대응되는 건지 두 개 대응되는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게 그 책에 그 얘기를 했대요.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보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래야지 뭐가 된다? 함수가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야. 함수 그래프의 특징. 됐나? 그리고 설명 다 읽어보고 설명 그림들 다 개념 노트에 들어가 있어야 돼. 질문 없으면 1번은 필수예제 1번은 너가 해보고 필수예제 2번도 넣어보면 되니까 해보고 3번 볼게. 3번 필수예제 3번 x라는 집합이 마이너스 1이라고 1이야. 정의역만 나왔네. 공역은 어떻게 돼 그러면? 아는 사람.
공역은 뭐예요? 공역. 정의역만 나왔을 때 공역은 아무 얘기 없으면 아까 앞에서 뭐라고 한다고? 책을 다들 안 읽어왔구만. 실수 전체라고 본다고 아무 말 없으면.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해? 정의역하고 공역이 같아야지만 같은 함수가 성립한다라고 했잖아. 확인한 거 확인. 같은 함수가 성립하기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 이게 1번이고 2번은 대응관계가 같아야 된다고 했지. 대응관계라는 거는 같은 x가 들어갔을 때 연산의 결과가 같아야 된다.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이 g 마이너스 1이랑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f의 1이 뭐랑 같아야 돼? g 1이랑 같아야 된다. 맞아? 그러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a랑 같아야 되고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는 뭐랑 같아야 돼? 1 플러스 2a랑 같아야 되니까 이 연립하면 a, b가 결정된다는 거야. 자, 다시 대응관계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같은 x가 들어갔을 때 연산의 결과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 대입하면 같다. 이렇게 설명하면 마이너스 1점이야. 다음 시간에 물어보면 fx는 gx 이렇게 대답하면 마이너스 1점이라고. 수업을 들은 걸 기억하냐 못하냐 테스트 하겠어. 4번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으면 2번, 3번은 해설 봐 해설. 2번, 3번은 두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가 안 되고 1번, 4번은 한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가 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4번에 나와 있는 이런 그래프가 어떤 함수냐 이제 뒤에서 배울 텐데 x축이 이렇게 수직인 거를 아무리 그어도 다 한 점에서만 만나고 있지 두 점에서 만날 수 없어. 한 점에서만 만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V자로 그려진 것도 함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연습 문제 숙제고 여러 가지 함수 106쪽 읽어서 아는 거는 모르는 거야. 수학에서 읽어보고 이해한 거는 모르는 거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대답할 수 있어야 써먹을 수 있어. 그냥 정확히 느낌적인 느낌으로 지를 해설하듯이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책에 나온 대로 이해해야 돼. 처음에는 자꾸 읽다 보니 자기 방식 생기는 거지. 처음부터 자꾸 내가 해석하면 안 돼. 책에 나온 대로 그대로 제발 책에 나와 있는 표현들 정확히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 적용하고 이렇게 해야지. 대충 하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한 번만 들어도 될 것을 여러 번 들어야 되는 상황을 본인이 만드는 거야. 엄마들이 상담을 계속 오고 있는데 엄마들이 그래.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정확히 2-1을 들었는데 두 번 들었는데 애가 모르는 게 많은 것 같다고. 처음에 들을 때 제대로 안 할 때 그래. 기본관계를 지금 몇 번씩 듣는 거야. 그렇지. 한 번만 들으면 되는데 한 번 듣고 희망관계를 들어야지. 여러 번 들어가지고 뭔가 쇼부를 보려고. 쇼부 뭔 말인지 알아? 쇼부 한 번에 제대로 해놓으면 필요한 거 다 적고 확인하고 나중에 잊어버렸어도 다음에 와서 공부할 때 뭐가 중요하고 그런 걸 알면 되지. 처음에 제대로 안 하니까 자꾸 여러 번 하긴 해야 되는 상황을 본인이 만드는 거야. 응? 믿어봐. 대충 하면
이게 내가 너네 옛날에 너네가 그런 얘기 했었지. 대응이다. 일단 함수. 야 방학 때 지지게 학원 다니고 특강하고 놀지도 못하고 지금 학원 안 다니고 핑핑 피방에서 노는 애랑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그대로 모르고. 그리고 너네 공부할 때 중요한 게 지금 듣고 푸는 거는 맞추는 거는 공부가 되는 게 아니야. 응? 내가 시험 보기 전에 빡세게 일주일 공부해가지고 너 맞추는 거니까. 안 그래? 그러니까 지금 기본 유형을 다 이해를 해야지 그때 가서 어려운 걸 해보고 해서 다른 학생보다 더 많이 풀 수 있는 거지. 모르는 걸 해, 모르는 걸. 왜 근데 너네 다 체크하고 있어. 지금 민지만 계속 오답 보내고 있는 거 알아? 오답해서 당일날 밤까지 보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도 한 번인가 두 번 보내고 민지만 계속 보내고 있어. 너네 세 명 다 안 보내고 있지. 지금 수업을 한 6번, 7번 했는데 아니 6번 했는데 왜 안 보내는 거야? 오답 틀린 거 다 오답 작성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응? 오답 공부를 해야 공부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다들 삭제라고 까먹고 들어가고 있지. 정산하게 했어. 자스포인트 정산하게 했어. 제출을 하는 게 연휴 끝나고 헬 게이트가 열리겠어. 짱이지? 재밌겠지? 네? 재밌겠지 헬 게이트. 네. 지옥의 맛을 경험하게 해줄게. 그동안 자기가 안 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겠다. 여러 가지 함수. 민지만 보내. 민지만 맨날 민지한테만 연락이 와. 진짜 민지가 선생님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민지한테 열심히라도 해야지. 왜 오답 안 해? 오답이 중요하다니까. 틀린 거 다 해서 오답 보내야 돼. 3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듣네. 본인 행동에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책임을 지는 굉장히 바람직한 학생이 되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돼 있지. 1대1 함수는 뭐냐면 1대1의 수학적 표현이 있어. 이거 알아야 돼. 시험에 이 표현이 직접 나오니까 x1하고 x2,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가 다른 것들은 같은 것으로 가면 안 되고 다른 것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연산의 결과가 달라야 된다. 이게 1대1이야. 1대1의 뜻이야. 뜻을 수학적 기호로 표현한 거야. 우리가 명제 배웠으니까 대응 명제를 생각해보면 결론을 부정하는 거니까 fx1하고 fx 함수값이 같으면 뭐? x값도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1대1의 표현 알아야 되고, 그럼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어디까지 할게. 이렇게 하나씩 대응하면 1대1 함수야. 함수의 조건 화살표가 한 번씩만 출발했지. 그리고 출발을 못하는 게 없지. 그러면은 함수가 되는 거지. 1대1 함수. 근데 1대1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약속이야. 약속한 거니까 아 그렇게 약속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취지 같은 거 몰라도 된다고. 이렇게 되면 저거랑 똑같지. 근데 잘 보면 저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요렇게 하나가 남는 게 있어. 그러니까 치역이 이만큼이고 하나가 남아도 함수의 조건에 만족이 돼 있고 1대1 조건에 만족이 돼 있으니까 1대1 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응은 그 함수 중에 1대1 함수 중에서 이렇게 남는 게 없는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대1 함수 중에서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그럼 조건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똑같이 1대1이라는 의미를 만족을 해야 되니까 x가 다르면 y가 다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두 번째 조건이 붙는데 이렇게 남는 게 없어야 된다를 어떻게 하냐면 이게 치역이 공역인데 남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다 이 조건이 붙어. 그래서 이걸 만족하면 1대1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걸 선생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치역 공역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뭐라고? 남는 원소가 없다 이렇게 기억할 거야. 공역에 남는 원소. 남는 원소 뜻은 대응하지 못한 x랑 대응하지 못한 원소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할게. 그래야 문제에 이건 선생님이 하는 말이야. 그냥 문제 적용할 때 편해.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뭔지 알겠지?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 수학에서 기억을 해야 돼. 책 볼게요. 어, 1번 설명했고 2번에 치역과 공역이 같을 때 그러니까 1대1 함수이고 그 중에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를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 두 번째에 있는 fx가 x는 x의 원소일 때 그 앞에 게 뭐야? 앞에 게 치역을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한 거야. 그거랑 y는 뭐냐면 y는 공역을 얘기한다고 했지. 그래서 치역과 공역이 같다를 기호로 표현했어. 그게 중요해. 앞에 있는 거를 치역이라고 써놓고 뒤에 있는 걸 공역이라고 쓰고 치역과 공역이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질문. 그래프의 판별 함수와 판별은 이거 노트 정리해야 된다. 그 표 다 대노트에 들어가 있어야 돼. 참고의 표 그림하고 그 밑에 표현들 그 박스 두 번째 줄에 있잖아. 방법 1, 방법 2의 두 번째 줄에 그 수학적 표현과 의미, 해설 이런 것들이 중요해. 그래프를 보고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 너네가 읽고 정리해주고. 항등함수. 각 원소에 자기 자신인 x가 대응할 때 원소 x에 자기 자신이 대응한 거를 항등함수라고 하고 fx는 x다. x가 들어가서 연산의 결과가 다시 x가 나오는 거를 항등함수라고 한다. 알겠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상수함수. 공역의 y의 단 하나의 원소가 대응할 때 그 말을 기억해야 돼. 단 하나의 원소가 대응할 때 동그라미 1번 치역은 원소가 한 개인 집합이다. 공역이 한 개가 아니라 치역이 원소가 하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얘기야. 공역의 원소가 엄청 많은데 치역의 하나여서 그 하나로만 대응되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한다. 추학습. 추학습 함수의 개수인데 이거는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인데 이게 함수단에서 문제가 나와서 알아야 되는데 그냥 함수의 개수는 1이 대응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5가지잖아. 5가지. 맞아? 2도 5가지지. 3도 5가지, 4도 5가지.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5를 4번 곱한 거네.
그래서 5의 4제곱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1대1 함수는 좀 이게 해석하는 패턴을 봐야 돼. 그 문자로 기억하지 말고 책처럼 1이 대응할 수 있는 가지가 5가지가 되고 2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1대1이면 만약에 1이 A로 가버리면 2는 하나가 준 4가지만 대응할 수 있지. 그래서 2는 4가지가 되고 3은 그럼 몇 가지? 2개 썼으니까 3가지. 4는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되니까 얘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다르지. 얘는 1이 1로 A로 가면 2도 A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이 5가지가 나오고 1대1은 하나가 대응되면 같은 것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가야 되니까 하나씩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야. 이것만 알면 돼. 알겠어?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정역에 있는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 몇 가지에 대응할 수 있냐를 판단하는 거야. 이런 문제 시험에 안 나와. 너무 간단하니까. 그럼 뭐가 나오겠어? 중간에 조건이 추가된다고. 2가 C로 갈 때 라고 추가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판단한다고? 정역에 있는 원소들이 하나씩 따로따로 공역에 있는 원소에 몇 가지에 대응할 수 있는지, 어디에 대응할 수 있는지, 뭐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경우의 수로 구하는 거라고. 알겠어? 정역에 있는 원소가 나는 고를 때 뭘 골라야 돼? 공역에 있는 원소를 고르는 거야. 알겠어? 정역에 있는 원소 하나가 공역에 있는 원소 몇 가지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야. 공식 외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습해와가지고 이 공식을 왜 이렇게 되지 고민해보고 와서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알고 가야지 기억이 날 거 아니냐. 예습을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냥 선생님 시켜서 하는 것처럼 공식만 띡 적어와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고 미션서 하지 말고 내가 조금만 안 게으르면 한 번에 할 수 있어. 한 번에. 수학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야 그게.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수학을 머리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공부를 머리로 하는 건 맞는데 머리 좋은 애들이 더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뭘까 도대체. 머리가 안 좋다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함수 5번. 5번에 리을을 한번 볼게요. 리을. 이렇게 돼 있지. 근데 문제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거기 나왔네. 거기 정역과 공역은 모두 실수 전체 집합이다. 거기다 붙여치고. 그러면 리을 보면 정역 순서쌍이니까 순서쌍이고 순서쌍이 이런 식으로 다 찍힌 거 아니야 지금. 맞아? 그러면은 잘 보니까 정역에 있는 원소들은 다 대응을 하고 있는 거 같네. 그치? 쭉 가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공역이 실수 전체라고 있는데 순서쌍을 보니까 어디서만? 여기서만 지금 대응하고 있지. 0도 없고 순서쌍인데 치역은 여기서만 대응하고 있다고. 순서쌍이 여기만 있잖아 지금. 찍어보니까. 맞아? 여기는 있어 없어? 없다고. 근데 공역 전체 중에 이게 공역인데 실수 전체가 치역은 여기만 치역에 해당되지. 치역이 y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맞아? fx가 0보다 크다. 치역은 fx니까. 그러면은 남는 게 있어 없어? 남는 게 있잖아. 남는 게 있으면 대응이 돼 안 돼? 안 되고 뭐가 돼? 함수가 된다고. 그러면 1대1인지 확인하면 되지. 1대1 확인 어떻게 하라고 했어? 하나에 하나씩 대응하고 있어.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은 안 되고, 맞아? 남는 게 있으니까 1대1 뭐라고 해야 돼? 함수라고 돼. 함수. 맞아?
두 번째 구분해야 되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그려주면 하나에 하나씩 x도 다 대응을 하고 있고 저 밑에 내려가면 y도 다 대응을 하고 있지. 그래서 이거는 1대1 남는 게 없잖아.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어. 맞아? 조심해야 되는 거는 1대1 대응이면 뭐이기도 해? 1대1 함수기도 해. 이해됐어? 함수면 대응이 안 될 수도 있지만 1대1 대응은 무조건 1대1 함수가 되니까 1대1 대응은 대응이기도 하고 함수기도 해서 두 번 골라줘야 돼, 답을. 그 문제에서. 이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남는 게 있으면 1대1 함수가 되는 거고 남는 게 없는데 1대1 대응이 되면 대응이면 함수기도 하니까 답이 두 번 골라줘야 된다. 그 문제에서. 알겠어? 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 함수 1번에 답 보면은 기억, 리을, 미음이잖아. 기억, 리을, 미음. 기억하고 미음은 1대1 대응인데 남는 게 없어서 1대1 함수에도 답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필수예시 6번. 답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개념 공부할 때는 예전에 확인 체크 답 구하면 끝난 게 아니야. 그거 맞췄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니까 꼭 정확하게 내용을 인지도 약간 조금 개념 공부 더 해서 대답할 수 있는 건 미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대답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개념 테스트의 목적이야.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야. 공부하는 거야. x는 이렇게 되고 정의역이지. y는 뭐라고? 치역이 아니라 y는 공역이야. 공역.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그림을 내가 그려볼까? 마이너스 2부터 3까지가 여기서만 x가 대응돼야 되고 그 다음에 1부터 11까지니까 여기서만 대응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야? 요 네모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이 네모 안에서만. 맞아? 왜? 여기다가 순수상을 찍을 거니까. 그치? 그러면은 이게 지금 1차 함수니까 1대1 대응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그어봤어. 이렇게 그으면 치역은 여기서부터 대응하고 있는 건 여기까지지. 순수상을 찍어보면 이게 치역이고 이게 공역이야. 그럼 이건 뭐가 돼? 1대1 함수가 돼. 함수. 왜? 요만큼이 나왔잖아. 요 위에랑 아래가 남아버리잖아. 대응을 못하고. 그래서 1대1 함수가 된다. 그러면 안 되겠다. 근데 이렇게 그어봤어요. 이렇게 그었더니 문제가 뭐가 생겨? 정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려버려. 여기를 대응을 못하고 있으니까 대응이 못하는 게 있으면 함수가 안 되는 거지. 이건 함수가 아예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 가로도 다 대응을 하고 세로도 다 순수상이 찍혀야 된다는 얘기니까 대각선에서 이 대각선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꼭지점에서 꼭지점까지 가야지 다 대응을 하고 x가 다 대응을 하고 y도 다 이렇게 대응을 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이 대각선이 돼야 된다 해서 요게 3,11과 뭘 지날 때 해당돼? 마이너스 2,1을 지날 때 뭐가 돼?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남는 게 없고 x가 다 대응을 하고. 근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해서 이렇게 돼. a가 음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지나가는 게 1대1 대응이 되겠지? 그래서 a가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2,11하고 3,1을 지날 때 뭐가 돼? 1대1 대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알겠어?
안 되는 경우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해봐야 돼, 문제 풀 때. 책처럼 그렇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야, 그지? 책처럼 그렇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거 봤더니 여기 네모 안에서 대각선 방향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7번 8번을 8번까지 할게요. fx는 항등함수이고, 그러면 fx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x가 들어간 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gx는 상수함수니까 마이너스 3. 뭐가 들어가든지 무조건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f의 5 더하기 g의 마이너스 2는 f의 5는 뭐야? 5가 되지 들어간 게 나와야 되고, 얘는 무조건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야 되니까 2가 나온다. 8번. 이거 방금 한 거지. A, B, C, D.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하는 게 좋아. X에서 Y로의 함수. 함수면 하나씩 출발하기만 하면 되니까 A가 몇 개? 4가지. B가 몇 개? 4가지. C도 몇 가지? 4가지. D도 대응할 수 있는 게 4가지 해서 4의 4제곱까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 1대1 대응이면 A 몇 가지? 4가지. B 몇 가지? 3가지. C 2가지. D 남은 거.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이렇게 되고, 상수함수는 이렇게 하나로만 다 몰릴 때지. 그럼 0으로만 몰릴 때, 1로만 몰릴 때, 2로만 몰릴 때, 3으로 몰릴 때. 그래서 상수함수는 4가지. 그건 뭐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해석하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지 조건이 제한되거나 다른 조건이 붙었을 때 해석을 정확히 할 수 있어. 함수의 개수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대응할 수 있는 가지수를 곱하는 거다. 알겠냐? 113초까지 숙제고, 합성함수 개념 S. 다음 주 화요일은 학원 쉬니까 목요일날 오는데, 합성함수 115쪽 개념 노트 더 적어와야 돼. 지금 다 보니까 제대로 안 적었어. 설명이라면 다 적어줘. 역함수 125쪽 126쪽에 증명 다 적어와야 되고, 거기까지 126쪽까지 개념 S 목요일날. 그 다음에 셀은 목요일날 쌤도 검사한다. 다 훔쳐줬으면 치고 가야지. 354번부터요? 70 71 쟤네 올 때 이거 한번 해봐야 돼. 72번부터 벌써 못 고친 거, 그러니까 세모 안 된 거 고쳐오라고. 그리고 안 되면 질문 받을게. 화요일까지 숙제는 개념 원리랑 쌤 65쪽까지가 화요일 숙제야. 그리고 화요일 날은 서로 선생님 제출해야 돼. 카톡에다 문자로. 그 다음에 목요일 숙제는 이 쌤만 481번부터 이거 얼마 안 돼. 함수의 개수니까 513번까지. 그리고 화요일이 480도까지.
시간에 오고 아니 뭐야 믿음 몇 시 온다고 했나? 몇시 올 거야? 내일 몇 시 온다고 오늘 누구야? 내일 오는 사람들 개념 공부해와야 돼. 목요일에 올 때 개념 테스트 아니 개념 노트 부족한 거 채워오고 이게 몇 시간 와? 2시요. 그치? 회장 네, 학원방학이 언제? 어? 학원방학이 언제? 한방 없어 임마 무슨 한방 어? 아 연휴는 쉬지 월, 화 다 쉬어 토요일은 하세요. 토요일 내일 봐 네? 토요일 왜? 너 수업 없잖아 야 내일 당일 수업할게 바로 들어와 토요일 내일 봐 내일 와지 마 쉬운 거 빨리 정하라고